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세에 대해 간단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7년, 그다음 2008년 리만 사태,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겪으며 변동성 장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최근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던 위기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거의 40% 이상 급락을 했고, 물론 이후 주식시장은 가파르게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러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올해 꾸준히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일별로 일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주식을 순수 추가로 매수한 금액을 보여주는 대부분 순매도가 아닌 순매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이 기간 동안은 요 파랗게 칠해진 삼성전자와 같은 그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약 34조 원의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했는데, 같은 기간 26조 원을 순매도한 외국인과는 대조적이고요. 그리고 34조 원이라는 규모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강력한 매수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간략히 파악을 하고,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이제 점검하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이 추락하는 가운데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것은 이제 강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하늘색 점선은 이제 주가 지수의 누적 수익률이고, 검은색 실선은 이제 소형 주식과 대형 주식 간의 순매수세의 차이인데요. 이게 감소한다라는 거는 이제 중대형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더 강해지는 거고, 증가한다라는 거는 소형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변동성이 높았던 시장에서는 중대형 주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 강해졌지만, 그 이후로는 소형 주식으로 매수세가 옮겨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기초 여건, 그러니까 수익성과 그다음에 기업의 주가 대비 순이익, 가치 지표를 통해서 앞에와 똑같은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왼쪽 그래프는 수익성이 낮은 기업과 높은 기업 간의 개인 투자 순매수세의 차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가치 지표, 즉 고평가된 기업과 저평가된 기업 간의 매수세의 차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는 수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수익 대비 저평가된 주식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주식시장이 회복하면서 점점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 대비 고평가된 주식으로 매수세가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들을 총 종합을 해보면 이제 투자 위험도라는 걸 측정을 했는데요. 투자 위험도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고 기초 여건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도가 날 확률이 높은 주식인데, 이 투자 위험도가 높은 주식과 낮은 주식 간의 어떤 순매수의 차이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는 위험도가 낮은 주식으로 순매수세가 옮겨가지만, 그 이후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점점 고위험 주식에 대한 순매수 비율이 점점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위험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주가 회복세와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면 오히려 이런 투자는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될 수 있지만, 아직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 관리가 요구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무엇을 매수했냐를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매수했냐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최근 뉴스 기사에 종종 언급되곤 하지만 신용융자 잔고, 즉 돈을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돌파했고요. 이게 저점 대비 3월 25일 저점 대비 5월 말까지 약 4.5조 원이 순증가했는데, 이 규모는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 순매수한 금액의 규모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이건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주식을 샀다면 이 중 35만 원은 대출한 돈으로 주식을 산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신용잔고의 증가는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상대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 변동성이나 함은 주식 가격의 변동폭이 더 큰, 즉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주식에 그림과 같이 신용잔고 비율의 증가 정도가 높은 기업들이 변동성이 높은 그룹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익률의 외도라는 것은 분포에 치우친 정도를 뜻하는데, 외도가 클수록 주식 수익률의 분포가 우측으로 치우치고
작을수록 좌측으로 치우친 것을 뜻합니다. 즉 외도가 클수록 급등했던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 많고요. 외도가 작을수록 급락한 주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통해 외도에 대해서 또 분포를 그리게 되면은 보통 급등했던, 즉 외도가 높은 주식에서 이 신용융자 잔고의 증가가 많이 된 기업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 신용융자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되게 변동성이 크고 급등했던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 개인 투자 주식 매수세는 두 가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자 위험도가 높은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수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수는 급등했거나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미중 무역 갈등 등 여전히 하방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분산 투자를 하거나 혹은 몰빵 투자가 아닌 여러 주식에 나눠 투자를 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드린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에 이제 이슈 보고서나 오피니언 그리고 발간물을 또 검색할 수가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 가셔서 이제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최근에 발간된 오피니언과 이슈 보고서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